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8월 27일 토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이제 추석 전에 3주의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3주 동안은 그야말로 칼을 갈고 제대로 된 적중 마번을 내서 경마팬 여러분들이 추석을 풍요롭게 쉬게끔 저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매번 강조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노력의 박차를 기해서 좋은 마번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페로비치 내용 언제부터 기승하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페로비치가 아마 기승을 할 거. 9월 첫째 주부터 기승을 하게 될 거고요. 조교는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지난주에 가장 빨리 이게 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또 들어갔더니 페로비치가 조교하고 오는 모습을 보고 오늘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저기 게시판 글들에 또 기자들 그거 쓰느냐고 페로비치 얘기에 대해서 쓰는데 페로비치가 조금 그을려서 왔습니다.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는 약간 해변가 가서 좀 태우고 온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표정 자체가 굉장히 좀 밝아졌고요. 한 2달 또 약속을 지키고 2달 만에 돌아온 페로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환대를 좀 받았고 지금 조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페로비치야 조교를 준비하는 과정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실전에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럴 정도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로비치한테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좀 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페로비치 기수로 적중을 해갖고 글 제목으로 제가 이제 히트수를 좀 올려보려고 페로비치 이제 한국으로 귀화라는 제목을 썼는데 제 마음은 좀 그래요. 페로비치를 꼭 귀화시키는 것보다는 페로비치 같은 기수들이 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야 열정적으로 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경마가 발전이 되고 또 그런 발전되는 모습 속에서 진짜 연구하고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그게 바로 곧 선진 경마로에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경주 가도록 하겠고요. 메인 승부 경주를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에 마주치더라도 몇 경주가 메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아예 이제 공지를 그 경주에 메인이 간다 하더라도 1경주에 메인 공지를 해드리고 가도록 할 테니까 경마팬 여러분들 책자에다가 다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원위원이 중반장 7경주에 오리지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중반부 7경주는 성원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허찬진은 후반부의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에 메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위원 7경주, 허찬진 12경주, 최강 메인 승부 경주들입니다. 자, 1경주부터 가도록 할게요. 거리 1000m, 곡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위원. 자, 우선은 4번 안양 치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아마도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주행검 사실 가장 좋은 기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선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요. 자, 목요일 현재까지 한 15kg가 좀 빠졌다는 내용을 제가 좀 접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워낙 좀 체구가 좀 작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체중에 대한 변화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7번 꿈의 실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돌이켜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걸음을 지녔습니다. 제가 이런 마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또 혈통적으로 또 매니피 혈통이고 물론 매니피 혈통치고는 좀 싼 가격에 도입이 된 마필인데 발걸음 자체가 저는 예사롭지 않고요. 지금 이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변화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마들이 있어요. 기존마들이 이제 뛰었던 애들이 몇 두가 있는데 그 뛰었던 걸음으로는 여기서 상황 보기가 좀 힘들다고 좀 보여지는 그런 말들이에요. 공백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6번, 1번, 그 다음에 5번까지 뛰었던 말인데 그 중에서 5번 정도가 좀 발전 기대치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찬호 기술을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타임이 좀 아닌 것 같고 안양치타는 마명에서 느껴지다시피 이 안양에 이제 좀 주목 좀 쓰시는 분들이 타이거, 안양 타이거인데 타이거라고 지면 좀 그러니까 치타라고 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체중이 빠지더라도 이거는 순발력은 좀 좋았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특별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스타도 기록되는 공사초 때입니다만 끈기를 좀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신마 쪽에서 기존마들보다 신마 쪽에서 점수를 좀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에요. 자, 이경주 갑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네, 우선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6번 파이널 보스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데뷔전 5월 29일 날 치르고 지난번 좀 한 2달 만에 좀 나왔었는데 그 당시는 약간 골마겸 때문에 공백 여파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 7월 24일 날 뛰고 나서 이제 선역 판정을 좀 받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교 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조교를 담당했던 문세영 기수도 느낌 자체를 좋게 받고 있기 때문에 6번 파이널 보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얘는 이제 따라오는 전개를 쓸 거고요. 앞에 가는 애들 중에서는 지난번에 앞장뻑을 때렸던 8번 로열 에이스. 지난번에 처음에 외곽에 무리하게 붙이다 보니까 이제 신마들은 이렇게 선양에 성공을 못할 경우는 뻗는 경향들이 많아요. 아주 센 말들이 아닌 경우는.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믿음의 빛이란 마필과 주행검사 같이 뛰었던 한일 매직도 믿음의 빛이 이미 입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일 매직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역시 3번과 8번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상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이번 경주가 마필의 능력이 조금 비슷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내용이 하나 좀 접수가 됐습니다. 8번 땡스 빈이라는 마필. 이 주행 검사를 받고 지난번 데뷔전에서 보니까 마필의 능력이 조금 감춰졌다는 판단이에요. 자, 분명히 정비가 좀 덜 된 상황이고 지를 한번 보여줬던 게 의외로 또 잘 뛰었다는 게 또 마방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고 경주 경험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번 땡스빈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땡스빈하고 그다음에 IM 캡틴 이 두 마리는 편성을 읽고 여기다가 접수를 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출주 주기로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마리 마필 모두 아쉬웠던 점들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IM 캡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무리수를 좀 던진 것 같고 중반 이후에 땡스빈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 또 8하고 10이 지금 출전하는 말들의 편성보다 위에 있는 말들과 뛴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번, 10번을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번 경주 때 아쉬움이 남았던 리얼 프로까지 3두의 압축 구도가 아마 나머지 말들의 편성을 이겨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2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이건 성원위원이 준비한 오전장 성원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한 마리 추천을 하고요. 성원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제 추천만은 6번 봉화돈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날 경주 때 외곽 사행으로 재검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지난번 뛴 거 보니까 선임력도 선임력입니다만 마지막에 물고 치는 근성이 완전히 보강이 되면서 근성이 강해졌어요. 같이 뛰었던 럭키아이보다 끝걸음이 훨씬 더 좋았고 그런 면으로 따져볼 때 늘어난 200m도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6번 봉화돈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성원위원. 네, 이번 4경주가 아마도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뭐 접전 양상으로 좀 배당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이번에는 거리를 줄이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출전한 마필. 준비까지 열심히 했고요. 더군다나 발주 연습이면 발주 연습, 그리고 상위군과의 병합까지 지키면서 마방에서 굉장한 의지를 보입니다. 지난번에 아쉬움을 완전히 만회하겠다는 의지. 너무도 세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하겠고 봉화돈이라는 마필 저도 역시 좋게 봅니다. 그 마필과 와도 제대로 배당이 좀 나아질 것 같고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를 체포해놨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4경주 성원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오경주입니다. 1000m 국 5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고요. 여기는 허천진이 한번 준메인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의 포인트를 좀 맞춰서 공략 따라 할 텐데 성원현 추천마 한 마리 들어보죠. 그래서 저는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 8번 로열 정상이란 마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미 조성원 기수가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마필이 로열 정상인데 승군전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1000m고 발주 자체 그리고 굉장히 좀 지난번보다 늘어난 발걸음 자체를 파악해 놨기 때문에 우선은 관심권으로 8번 로열 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승군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 게다가 승군한 말들 중에 옥석을 좀 가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마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제가 우선 준메인 원툴 막권으로 노리고 있는 요주의 세력 말은 종합치 백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면 바로 999 막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배당을 먼저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기존마 중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마와 승군마 중에서는 잘 챙겨내서 압축 구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육수가 뭐 맥스맘으로 적은 거는 경마팬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점 먼저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오경주 배당의 포인트를 맞춰서 준메인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신예 마필들이 대부분인 경주인데 혼합 4군 좋은 내용 있나요?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발주에 대한 불안감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행검사 때 역력히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발주는 좀 불안불안하더라도 발걸음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기존에 그러니까 능력을 좀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됐다는 판단인데 우선은 내용 좋은 마필들이 1번 난초의 고향 그리고 2번 청권 그리고 7번 돌콩 이런 마필들은 지금 마방에서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또 더군다나 청권 같은 경우에는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 자, 나 정정희 기수가 주행검사 받고 정정희 기수는 난초의 고향으로 가서 앉아있고 뭐 여러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이런 경주에는 꼭 등짝에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권을 우선 좀 관심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뛰는 거 보니까 바로 실전에서 바로 될 수 있는 놈이 돌콩 같아요. 돌콩. 지금 예상가 중에서도 돌자로 쓰는 예상가들이 있습니다. 돌쇠란 예상가분도 있고 친하시죠? 돌머란 분도 있는데 콩이 나왔어요. 말도 돌쇠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돌콩까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로켓퀸이랑 같이 됐을 때 이미 로켓퀸은 벌써 입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영실기하면 기존마고 대왕도 기존마고 그런 걸 볼 때 돌콩의 강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배당마 한두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전에서 바로 쏴줘야 될 텐데 뭐 모래 핑계를 대고 다음에 쏴줄까봐 걱정은 됩니다만 남들이 좀 덜 볼 때 빨리 먹어야 되죠. 신마들은 남들의 손 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손을 타버리면 부산의 원더월 꼴이 되는 겁니다. 타기 전에는 인기 뭐 거의 7, 8위권 됐던 애가 한번 들어와서 보여주면 인기 1위권으로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돌콩은 인기마 중에 얘기한 거고 보병마는 플레이시스 투고 발주가 좀 문제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 좀 늦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래 반응도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에 중종속이 물고 튀려고 그러는 중종속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승기수는 이동합니다만 그런 물고 튀는 점에 점수를 좀 준다면은 1000m를 하더라도 종반에 칼날 같은 발이 한 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훈입니다. 성훈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는 7경주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1200m 국산마 5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책자를 딱 펼치고 보시면 굉장히 난타전이 예상될 거예요. 뭐냐, 어느 마필이 충마일지부터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입상권 회원들이 꼭 차지해줄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있는 노린수 마필이 출전합니다. 지난번 안 좋았던 경주 조건에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좋아진 경주 조건 그리고 마필의 준비 상황까지 마필의 컨디션까지 모두 체크를 마친 노린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아예 충마로 세워놓고요. 자, 강력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에다가 원트를 한번 때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배당은 의외로 짭짤합니다. 이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배팅 들어가기도 가장 좋은 배당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제대로 느낌 받고 있습니다. 느낌 제대로 받는 만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때려서 제대로 된 한구라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m 국 5등급 핸디캡 14두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우선 5번 모닝스카이를 먼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군에서 충분한 경쟁력인데 물론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현장에서 한 번 더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보여준 전력상 그리고 이번 새벽주 교시의 이 발걸음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마방에서의 기대감처럼 저는 5번 모닝스카이가 그래도 한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승부가 걸려 있는 말입니다. 또 지난번에 아쉬웠던 말이고요. 8번 벨라로라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뛰었던 걸음 늦바란 이후에서도 올라왔던 그 탄력 늘어난 100m가 오히려 이만한테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벨라로라를 마방 기대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수가 14마리입니다만 뭐 모닝스카이의 벨라로라 딱 한 방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구경주로 갑니다. 국 5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이번 경주는 우선 8번 웰빙 스토리라는 마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조재로 기수와 좀 마사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 웰빙 스토리에 대해서 지난번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갔을 때 분명히 더 띄워주는 발걸음. 최근 들어서 두 번의 경주는 뭔가 모르게 좀 아쉬웠던 발걸음이고 이번 새벽주 교시 그리고 자, 이번 이 웰빙 스토리에 기승하는 조재료 기수의 화이팅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구경주는 지난번 저에게 아주 따뜻한 한 방의 막건을 선사해줬던 말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10번 슈퍼대물이에요. 꿈의 클럽하고 슈퍼대물 복승시키주 84.1배짜리를 제가 원틀 막건으로 꽂아주게끔 열심히 타줬던 김철호 기수가 다시 슈퍼대물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주특기는 중반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중종속입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 직전과 동일하다면 또 편성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연투를 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10번 슈퍼대물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1200 국 4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3번 프라임 골드를 우선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마필이 지난번 굉장히 좀 졸전을 치러놨습니다. 그 지난번 졸전 때문인지 이번에 아주 칼을 갈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난번보다 떨어뜨린 부담 중량 물론 지난번에 굉장히 높아진 부담 중량도 부담스러웠다. 이번에는 임난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부담량 떨어뜨렸고 그리고 임난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했는데 또 제가 또 영어 불어 일본어 할 것 없이 모조리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접해놨습니다. 임난기수가 기승하는 프라임 골드 직전에 좀 아쉬움을 만회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식경주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닥을 쓸어놨던 6번 라스트 코디를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 그동안 뛴 거 보면은 뭐 선행 2번을 치고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직전에는 뭐 선행 못 나가니까 바로 모래를 맞고서 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안쪽에 이번 프로포즈란 말이 좀 발이 빠릅니다만 외곽에서 갈아엎어서 넘어가도 되고 모래 안 맞게 외선에만 서도 1200경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번 라스트 코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예, 말값을 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4번 라온 아우라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합니다. 자, 마방에서 김혜선 기수 지난번 잘 기승을 해줬고 그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김혜선 기수한테 기승을 좀 요청을 했는데 자, 이 마필이 김혜선 기수와의 호흡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수들이 기승을 해봤지만 김혜선 기수만큼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 기수가 없다. 결국은 입마 호흡이란 면에서 저는 4번 라온 아우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서울 경마장이든 제주 경마장이든 통틀어 여기수들을 다 합쳐서 기승술이 가장 위에 있는 여기수는 김혜선 기수예요. 그건 뭐 누가 뭐래도 사실인 부분이고 예전 이신영 기수보다도 지금 조사된 이신영 기수보다도 훨씬 더 잘 탄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신영 조교사가 이 방송을 보면 마음 아플지 모릅니다만. 왜 그러냐면 예전에만 해도 이 김혜성 기수가 굉장히 서두르는 그런 듯한 말머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뭐 꽝바닥에서도 취입을 안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목격이 돼요. 그거는 벌써 뭐냐면은 말에 대한 믿음, 또 그다음에 레이스를 읽는 판단력 이런 게 늘었다는 내용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자, 직전에 못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엔 다시 칼을 갈고 있는 마필 6번 은빛 환입니다. 지난번에는 부중도 높았고 골맞기도 있었기 때문에 말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다시 이찬호 기수의 안장으로 55의 부담 중량이라면 다시 한번 칼을 갈고 붙어볼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서울 12경주입니다. 그리고 1900 2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서울 메인 승부 경주 토요일날 원틀 막건으로 중배당을 꽂아냈습니다. 복승식은 8,800, 쌍승식은 11배짜리를 꽂아냈고 일요일도 원틀 막건을 꽂아내야 되는데 너무 오전장에 제 막건이 계속 1-3차기, 2-3차기 되고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제가 귀가 얇아져서 소스에 막건을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원틀 막건으로 잡아놨던 말을 소스로 흔들려서 적중을 못하게 됐어요. 소스로 나온 마번이 1-3차기 돼버렸죠. 제 마번이 1-2차기 됐고. 그래서 뚜껑이 좀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강승부 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흔들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소스에도 귀가 흔들려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준비된 능력으로 풀고 또 전개로 풀고 훈련으로 푸는 그런 예비된 메인 승부 원틀 막건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꽂아 4개 드릴 겁니다. 자, 이번 12경주 살아남은 놈 한 놈, 유심히 제가 지켜보고 있던 놈, 살아남은 놈 한 놈이 중배당 막건에 포커스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인기마로 팔리는 한두의 마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도려내고 중배당 막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주 토요일날 메인 승부 한 방을 꽂았듯이 이번 토요일도 12경주에 한 방을 제대로 중배당을 꽂고 또 여기에 배당까지 노리면서 상황을 내고 마지막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400, 곡 3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부담 중량 좀 늘어났고요. 게이트 외곽인데 11번 슈퍼스타트를 주목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도 토요 방송을 하면서 제가 문세영 기수 기승하는 거 처음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슈퍼스타트에 대한 믿음 좀 있고요. 게이트는 외곽인데 저는 오히려 슈퍼스타트는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항상 발걸음 자체가 변화가 큰 마필은 아니지만 이상하기만큼 이 경주 운 자체가 좋은 마필이 저는 슈퍼스타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기마 한두하고 보병마 한두를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그랜드 프리닉스예요. 이 박현우란 이 기수 자체는 인기마에 기승을 하면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말들을 제대로 끌어주지는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슈퍼스타트보다도 인기가 더 끌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앞에 나가지 않고 끌리면서 말하고 끌리면서 힘소모를 많이 해갖고 결국에는 내측 사행으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문제 없고 사실 7월 30일 날 말과 싸웠던 부분 때문에 힘소모가 많아서 안으로 기댄 거지 정상적으로만 탔으면 기댈 일도 없는 마필입니다.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배당만 안쪽에 있는 1번 아르고 챔프입니다. 제가 상당히 좀 저도 끈질긴 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1200경주에 제가 한번 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바닥권에서. 그것도 혼합 3군 경주에 나가서.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탄 거면 지 본군에 와서 뭔가 한번 움직여보겠다는 내용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5월 28일 날 분명히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중반에 무빙을 떠서 움직였던 그림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리고 또 그런 집의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안 움직인 게 또 수상하기 때문에 배당이 동반될 수 있다. 지난주도 일요일날 마지막 월드장을 갖고 이혁기수가 고배당을 터뜨렸죠. 그런 부분들. 이혁기수는 인기만은 또 요즘 잘 안 들어오는 반면 배당 말들을 또 기가 막히게 끌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준비 열심히 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현장에서도 끝까지 말들 지켜보고 또 적중 마번으로 경마팬 여러분들을 또 맞이할 테니까 같이들 파워를 좀 힘을 좀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일 경마에 찾아뵙겠습니다.
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 수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경주 해설은 좀 집요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이 연결돼 있는데,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 말고 경주로 들어가서 집중 해설을 좀 경주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경주수가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뭐 예.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한번 좀 깊게 풀어볼 수 있는 경주는 좀 깊게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 동안은 뭐 아주 칼을 한번 갈아보자고요. 네네. 예, 어차피 또 추석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만들어야 되고 2주 동안에서는 뭐 특별히 뭐 아주 때릴 수 있는 경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일반 경마 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일반 경주에서 때리는 마번, 뭐 막건까지도 한번 제공해서 2주 동안 한 경주씩 한번 일주일에 한 경주씩 아주 해답까지 만들어서 가는 그런 경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뭐 그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예. 한번 좀 신경 써봐야겠네요. 예.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경주죠. 금토일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경주, 제 이제 복귀하고 신사고 위원 이제 훈련 내용하고 이제 일치가 되는 경주들이 있다면 그런 경주를 골라서 제대로 한탕을 한번 찍어 보자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네. 추석맞이 뭐 특별 경주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네네. 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드렸고 제주 2경주부터 갑니다. 8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일단 승부 카드를 볼 때 기수 카드를 보더라도 승부가 없었던 말이 불멸의 태양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서는 앞으로 발전 기대치 면에서 가장 높게 저는 보고 있는 말이 되겠는데 지난번 외곽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고 게다가 이덕형 기수이기 때문에 승부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부중은 지난번 경주 때하고 똑같습니다만 안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먼 산 바라보면서 뒤에서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앞에 붙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재훈 기수의 강공을 기대해 보는데 컨디션 좀 체크해 줄까요? 예, 지난번도 사실 뭐 훈련이 나빴던 건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아예 뭐 기승자를 훈련 때 보니까 기승자를 조교보, 이 과거에 전담했던 그 조교보가 훈련을 하면서 마무리 훈련, 목요일날 마무리 훈련은 좀 더 길게 또 강하게 끌어주면서 일단 뭐 좀 컨디션을 좀 더 끌어올린 상태고요. 이 말은 항상 그렇듯이 외곽 게이트에서 승부가 안 됩니다. 뭐 지난번도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코스에 내려왔다면 또 이 말 특유의 또 안쪽 선입 전개 기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불멸의 태양을 추천을 했고요. 자, 신사고 위원이 좀 세게 보는 마필은? 네, 좀 몇 마리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800m 경주고 선행말이 없는 편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선행을 갈 것인가. 바로 4번마 성음여왕이 있습니다. 물론 성음여왕이 이 말은 지금 한 단계 아래 레벨에서 지금 상위 조건으로 올라온 편성인데 하지만 그 전에 이 말이 좀 고전을 했던 경주를 보면 상당히 빠른 말이 있었습니다. 동명왕이라고 아주 뭐 도주성 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과의 선행 경험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상위 조건으로 올라왔지만 선행 경험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없고 부중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또 오늘 800m 적정거리고요. 한번 또 기습적인 선행 노린다면 재밌는 말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앞에 붙일 수 있는 상황이고 거리는 또 지난번과 동거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배당마 한도를 좀 지목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조금씩들은 다 팔릴 말들이 많아요. 서우봉이라든지 한라 황제라든지 장배천지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팔릴 말들은 많은데 배당마필로 보고 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요? 예, 8번마 원동파워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번 경주가 한 900m 경주다 싶으면 저는 뭐 여지없이 아마 8번마 원동파워로 출마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훈련과 컨디션이 올라와 있고 직전 경주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난번 경주는 상위 조건에 점핑 출전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 당시에 뭐 뛰었던 말이 일류원천, 지난주 경주는 푸른기상, 금요일은 다시 또 나오는 말들인데요. 한 단계 위의 레벨에 점핑 출전을 해서도 같이 경쟁력 있는 취임 능력을 발휘했고요.
물론 뭐 당시의 기수가 곽용남 기수, 또 부담주행도 내려왔었고 오늘과는 뭐 기수라든가 핸디가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8번마 원동파워가 최근에 훈련과 컨디션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800m 거리긴 하지만 한번 자력으로 한번 강공을 띄운다면 또 재밌는 말이 아닌가 지금 관심을 갖고 싶은 말입니다. 예,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일단 배당이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다. 자, 불멸의 태양 허찬이 추천을 했고요. 성우명은 신사오위원, 그 다음에 배당 마필로는 지난번 상위군 말들과 뛰었던 원동 파워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주 상경주입니다. 900m고요.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인데 얼핏 보면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이는데 이거 신사고 위원이 또 뭔가 인기마에 또 하자거리가 있나 봐요. 이거를 메인 승부로 잡고 나왔습니다. 신사고 위원이 상경주 900m 3세 이상 경주 메인에 대한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상경주는 뭐 역시나 말씀하셨듯이 인기마 레이스가 맞습니다. 일단 뭐 4번만 우당거목이라고 아주 강력한 인기마이 나오는 레이스고요. 저도 우당거목은 최근에 이 말을 항상 뭐 나올 때마다 좋게 평가를 했듯이 저는 최근에 뭐 능력과 상승세의 컨디션 인정을 하는 말입니다. 4번을 놓고 저 역시 보고 있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좀 불안한 인기마 하나 정도 제외를 시키고 또 주력으로 한 방 노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한번 집중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오늘 3경주 메인 추천 경주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인기마가 지난번 뛴 거로 봤을 땐 두 마리가 팔릴 텐데 하나는 불안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림수 있는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신사오위원의 메인 승부경입니다. 같이 동참들 하셔갖고 제대로 한탕을 좀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우리 1110m 제주 4세 이상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금토일 8월 마지막 제주 경마팬 여러분들께 강승부 주간을 공지하고 붙는 그런 승부 경마일입니다. 금요일 날 좋은 성적으로 이 토요일을 맞이하게 되게끔 노력을 할 거고 또 그런 결과가 나와 줄 거예요. 왜냐면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이 나빴던 거는 지난주에 일요일 날 그 정도 운 나빴으면 돼요. 운이라는 게 뭐 매일 나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월말 경주와 대목 경주에 강한 허찬진한테는 이제부터 치고 나갈 그런 타임입니다. 제가 요즘 제주마 경주들 가면은 제 마번 안에서 다 터집니다. 제가 불러드린 마번이 3도 압축구도라든지 세방 압축구도인데 그 안에서 다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는 마건이 제공될 때는 경마팬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다시피 경마팬 여러분들이 돌려주십시오. 제가 맞췄다고 안 그럽니다. 뭐 50배, 60배가 되는 마건들을 그냥 복조로 돌리기만 하면 적중하시는 걸 그걸 버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환수가 안 나오는 마번은 사실 필요도 없다라고 매번 얘기합니다. 요즘 제주경마가 이런 류의 편성에서 계속 배당들이 터져요. 그래서 터지는 말을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인기마입니다만 직전 능력이 껍데기가 다 벗겨져 있는 그런 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입니다만 잘라낼 내용이 확실하고 또 복병입니다만 배당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마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정확히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제주 메인 승부경입니다. 일반 경주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메인 승부경주 배당을 노리고 공략을 해서 최선의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로 갑니다. 161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7두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여기 출전하는 말들은 뭐 컨디션들을 속내를 훤히 쳐다보고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 되겠는데 뭐 지난번에 쥐어짠 말들과 그다음에 또 짜지 않은 말들 여기에 걸음의 변화가 온 말들의 변화를 모색한다면은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지난번에 삼다비오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수도 또 조의원이기 때문에 맞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다비오는 컨디션이 어땠습니까? 아니, 사실 그때 훈련도 약했고 기수도 약했는데, 그때 나는 못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과거에 이 말이 뭐 대상경주를 준비할 때, 그때 훈련과 패턴으로 끌어올린 내용이고요. 물론 기수까지 이재용 기수라면, 3번만 삼다비오는 아주 뭐 강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직전하고 좀 틀린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 1위를 지켜내지 못했던 가온에도 컨디션 자체는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 4착을 됐는데 이 말의 컨디션 어떻습니까?
때부터 상태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유리한 핸디 조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모았고, 제가 역시 좀 뺄 수가 없었던 말인데, 지난번에는 유난히 현장에서 말상태가 좀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회복세의 모습이고요. 이 말의 원래 전담 그 훈련자는 김홍권 기수입니다. 물론 직접 기능을 하면 좋겠지만, 김홍권 기수가 지금 오랜 부상에 있다가 지금 복귀를 했거든요. 새벽 쪽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부터 강원해로 훈련을 하면서 지금 일단 강원의 컨디션을 맞춰가고 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훈련 뭐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 컨디션과 걸음이 많이 살아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는 두 번 계단을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타임이 된 거죠. 자, 지난번에 잘 떴던 말 두 마리가 있습니다. 무등산맥하고 시계탑 두 마리가 있는데, 자, 시계탑은 살아난 거라고 보여지고 무등산맥은 짠 거라고 보여집니다. 쥐어짠 거를. 두 번 쥐어짰기 때문에 쥐어짠 무등산맥이 이번에는 한 타임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무등산맥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예, 무등산맥은 항상 이 말은 뭐 도교 때 보면 사실 지난번도 좋다고 제가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선배님께서 1번 게이트 이점을 봐야겠다는 그런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예. 그 1번 게이트 이점으로 뭐 정말 최선의 역주를 해서 입상을 한 결과인데요. 이 말은 뭐 최근 연투에 따른 피로도도 있었고, 사실은 지난주 경기에 원래 출마 등록을 했다가 말 상태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지 한 주 딜레이를 하면서 또 이번 경주를 뛰게 되었고, 부담 중량도 많이 올라갔고요. 뭐 거리라든가 훈련 내용 보면 베스트에 비해서 약간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마 무등산맥은 이번에는 약간 좀 최근에 비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이걸 무등산맥을 놓고 할까, 시계탑을 놓고 할까, 가오네를 놓고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제일 안 좋은 판단을 내려서 가오네를 놓고 해서 제가 이 배당을 놓쳤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못 맞힌 말들은 다음에 또 데리고 가면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 못 맞췄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하겠고, 시계탑은 좀 살아난 것 같은데 부중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부담 중량이 약간 좀 올라간 게 걸리긴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말이고 잠재 능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정도 부담 중량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싶고, 훈련 내용도 보면 이상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배상화 기수가 최근에 1등급에서 뭐 지난주에 람바다도 입상을 시켰듯이 뭐 되는 말들은 항상 열심히 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시계탑도 지금 강공이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나중용 마주가 이제 선불신동하고 삼다비어 두 마리를 꺼내놨는데, 일단 말 상태는 삼다비어가 좋아졌고, 마방도 역시 신도연 마방에서 열풍 독주하고 가오네를 끌어놨는데, 좀 좋아진 말은 가오네이기 때문에 말이 수 없는 경주들에서 이렇게 뒷박을 칠 경주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 3번과 6번의 선전세를 기대해보고요. 4번, 5번, 지난번에 입상했던 말 중에서는 5번 쪽에 점수를 좀 더 준다는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라스트죠? 제주 8경주로 갑니다. 거리 800m, 제주 5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인데,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도 얘기했다시피 모바일 경주에서 대파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쿠시로 완전히 바닥에 잠수 태어났던 인기 꼴찌말이 들어오면서 999 막건이 터졌는데, 금요일도 그렇고 이번 토요일도 그렇고 모바일 경주에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는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체 보여준 걸음들이 센 놈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컨디션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두 마리가 동시에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소치대, 구억불과 같이 됐던 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나왔습니다만 능력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한라시나,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인기 1, 2강으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아마도 점배당 막건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컨디션은 어떤가요, 두 마리가? 네, 한라시나는 사실 지난번 때보다 약간 좀 무리가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마지막에 장타 명성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약간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무리를 생각해서인지 훈련 때 뭐 더 강하게 말을 만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적당히 구보 위주로 풀어주면서 뭐 말은 뭐 큰 문제 없는 상태고요. 어차피 제주마 같은 경우에 아직 지금 나이가 어린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길게 보면서 말을 차분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사소치레는 뭐 늘 똑같습니다. 지금 휴양 갔다 와서 아주 강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 휴양 복귀 이후에 오랜 기간 준비를 하면서 말이 좀 그 전에 주행 거부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훈련을 하면서 역시 실전에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훈련 때는 뭐 더욱더 좋아진 모습,
소속주 한라마와 병합 쪽을 하면서 조금 더 걸음의 신장세가 보였기 때문에 7번만 사도치에도 이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 두 마리가 기록상으로도 상당히 좀 앞서 있어요. 기록으로 경마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말들에 비해서 3초 가까이, 3, 4초 가까이를 땡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마리가 뛴 다음에 이제 3차권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3차권에서도 지금 뭐 대두되는 게 이제 06초, 07초 때 뛸 수 있는 전력이 청마시대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별무반 뭐 요 정도의 말들, 탐모라까지 요 정도의 말들이 06, 7초 때 뛰는데 그 중에서도 한 발 좀 잡아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승식 활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3등은 청마시대가 유력하지 않나 보고 싶어요. 청마시대도 지금 사실 이만은 원효 기수가 원래 그동안에 훈련을 전담했던 기승까지 훈련과 기승을 전담했던 그런 말인데 최근에 원효 기수가 병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훈련도 했고 기수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훈련 내용과 상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화 청마시대가 어차피 경주 정비 자체도 5번, 7번이 앞에 가고 그 뒷선을 일반이 따라가면서 이 안에서 끝날 수 있는 솔직히 3위권보다는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 5번, 7번 중에서 어떤 말이 우승을 할 것인가 이게 더욱더 좀 관심이 가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신사고유는 5와 7 중에서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줍니까? 물론 혈통은 5번이 한라영산 동생이고 7번이 원당봉의 동생이에요. 1등급 최상의 지금 혈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5번 쪽에 7번은 약간 그동안에 주행 불량성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5번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이번 훈련 내용에서 7번만 사도치대가 워낙 지금 좋은 내용 보이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원래 정상적으로만 쭉 갔다면 한라시나 쪽에 점수를 많이 주겠는데 지난번에 줬다 나와서 좀 짠 모습 때문에 사소치대 쪽에 점수를 저도 좀 더 주는 편인데 승식은 활용은 경마팬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요. 이 전까지 이겼다 그러면은 살짝 그냥 이런 데다가 오링 박으실 필요는 없고요. 전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다 들이다 붙긴 붙는데 전배당은 10번에서 한 번 실패하면 도래하면 타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면 이긴 자금에 조금만 넣어서 다시 좀 튀기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삼복승식 활용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번 쪽을 먼저 보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2주 동안,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 동안 저희가 특별 경주 하나씩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직접 마번까지 제공해서 배팅을 한번 하시라. 추석 전 보너스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낼 테니까 한번 저희와 손잡고 한번 배팅해서 또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메인 승부들을 제외한 일반 경주에서 한 경주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연구들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간단한 경주들입니다만 어차피 내용은 심층 분석을 했고요. 좋은 내용 갖고 승리들 하시기 바라겠고 저희는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또 제주 경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